자, 그래서 이제 개념책 펴서 오늘 진도 이어서 다 나갈게요. 오늘 정규 분포 끝까지 그냥 다 나가면 될 것 같아. 얼마 안 남았거든? 정규 분포 어제 했던 거 안 까먹으셨죠? 복습 조금만 하고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했던 게 뭐냐면 저번 주까지는 우리가 이산확률 변수 가지고 그 다음에 확률 질량함수 뭐 세울 수도 있고 그냥 뭐 안 세우고도 표를 만들어서 어떤 이산확률 변수 x가 어떤 값을 가질 때 그때 확률도 찾고 그다음 그거 가지고 우리가 평균도 찾고 분산도 찾고 표준 편차도 찾고 이런 일들을 했었죠. 근데 이제 어제부터 한 거는 연속 확률 변수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었거든요. 이제 연속 확률 변수라는 건 뭐 시간, 길이 이런 것처럼 우리가 실수값을 갖는 변수 x를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연속 확률 변수에 따라오는 함수가 있었는데 그게 확률 밀도 함수였어요. 기억나지?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면은 항상 x축보다 위에 그려진다고 했고요. 확률 밀도 함수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처음 범위에서부터 마지막 범위까지 확률 밀도 함수랑 x축이랑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면은 뭐가 나온다 했어?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항상 x축 위에 그려집니다. 자,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건 이제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을 알려주는 함수인데요. 어떤 값 A부터 B까지 얘 확률을 물어본다. 연속 확률 변수가 A랑 B 사이에 있을 확률을 물어본다 하면은 우리가 이 확률은 확률 밀도 함수가 X축과 둘러싸인 넓이랑 같다고 했어요. 기억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확률 밀도 함수가 X축과 둘러싸인 넓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찾으면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1이 나와야 되는 거죠? 전체 확률이어야 되니까. 이해됐어?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었습니다. 문제마다 확률 밀도 함수 다르게 주어졌을 거고 거기서 미지수 찾으라고 하면은 미지수 찾아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확률, 그러니까 넓이 찾으면 됩니다. 알겠죠? 네. 이거 어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 중에서 집중적으로 배우는 애가 정규 분포, 그쵸? 정규 분포식을 외울 필요는 없는데 어떻게 생긴지는 알아야 돼, 알겠지? 그래야지 너네가 그려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확률을 찾아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 자, 정규 분포라는 건 우리가 어떤 연속 확률 변수가 요런 애를 따릅니다 라고 우리가 식을 쓸 수 있다고 했어요. 이 뜻이 연속 확률 변수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식인데 무슨 정규 분포를 따르냐면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이. 항상 여기 평균과 표준 편차의 제곱으로 이렇게 써주셔야 돼. 알겠죠? 문제에서 주면은 너네가 이렇게 식으로 쓰셔야 됩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정규 분포를 그려보면 평균의 대칭인 종 모양으로 생겼거든요. 이렇게 평균의 대칭인 종 모양으로 생겼다고 했어. 자, 그러면 정규 분포가 여러 개 나올 때도 있는데 얘들아. 정규 분포가 표준 편차는 같고 표준 편차는 서로 같고 평균만 다르다고 하면 정규 분포의 형태는 똑같아. 모양은 똑같아.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이 형태는 똑같은데 얘네 위치만 다르다고 했습니다. 평균이 다르면. 기억나? 요런 애는 평균만 다른 거죠. 그러니까 평균이 다르다는 건 얘네 이게 위치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야.
정규분포를 그리시면 이렇게 위치만 다르고 증가하고 감소하고 이런 폭은 똑같다는 소리야. 표준 편차가 같다는 건. 근데 만약에 표준 편차가 달라. 표준 편차가 달라. 그럼 표준 편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 정규분포의 모양이 어떤 식으로 생긴다고 했죠? 가파르게 요렇게 생긴다고 했었죠. 뾰족하게. 왜 그런 거야? 편차가 작다는 건 평균에 모여 있다는 거잖아. 그쵸? 이 평균에 값들이 이렇게 모여 있기 때문에 뾰족하게 생긴 겁니다. 근데 편차가 크면 이게 널찍널찍하게 펴져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완전 완만한 이런 정규분포가 그려집니다.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정규분포 보시고 여러 개 그려야 될 때 이런 거 좀 지켜서 그리면 문제 풀기가 편해. 그냥 마음대로 풀면은 안 되고. 여기까지 기억나죠? 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정규분포 특징 알아본 거고. 그래서 우리가 정규분포에서 이제 궁금한 거는 뭐냐면 확률이야, 확률. 요런 거. 그럼 우리가 이 확률 밀도함수, 그러니까 지금은 정규분포죠. 이 정규분포에서 이렇게 그렸을 때 평균이 뭐 여기 있고 A가 뭐 여기 있고 B가 뭐 여기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이 확률을 찾기 위해서는 A에서부터 B까지 이 둘러싸져 있는 이 넓이를 찾으셔야 돼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돼요? 근데 우리가 맨날 다 다른 정규분포에서 이렇게 넓이를 찾으려고 하면 이거 계산해 놓은 표가 있는데 이 표가 맨날 달라진다고 했었잖아. 그치? 표를 매번 새로운 걸 찾아가지고 그거에 맞는 애 보고 이 넓이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규분포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 무슨화 시킨다고 했어? 표준화 시킨다고 했었죠. 얘를 이 상태로 보지 않고요. 얘를 표준화 시킨 상태로 본다고 했습니다. 얘를 표준화 시키면 x는 z 변수가 되는 거고요. 표준화된 정규분포는 항상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이런 정규분포로 바뀌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이 z 변수로 바꾸는 식은 어떻게 돼, 얘들아? 어떻게 표준화 시켜야 되는 거야? x에서 뭘 빼고 평균을 빼고 시그마로 나누셔야 되죠? 기억나요? 네. 요렇게 표준화를 시켜야지 요런 정규분포들이 싹 다 요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해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정규분포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이 정규분포에서 이제 넓이를 확률을 찾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표는 항상 주어질 거라서 우리가 주어진 표를 보고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하는 넓이 뭐 요런 거를 찾으시면 돼요. 알겠죠? 기억나지? 네. 그래서 오늘 필수 예제 4번부터 이어서 합시다. 필수 예제 4번으로 오세요, 얘들아. 자, 필수 예제 4번을 보시면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30,2의 제곱을 따를 때 우리한테 찾으라는 게 이 x가 k랑 35 사이에 있는 확률이 0.3023이 될 때 k 값을 찾으라는 거죠. 맞아? 그럼 우리가 항상 정규분포를 볼 때 무슨화 시켜야 되는 거야, 먼저? 표준화 시켜야 되는 거지. 자, 표준화 시키겠습니다. 자, 얘 표준화 시키면 딱 다 이 x 값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는 k 빼기 30
이거를 2로 나눈 거. x는 그렇게 표준화시키면 z라고 쓰면 된다고 했고요. 여기는 35에서 30을 뺀 걸 2로 나누면 되네. 이게 0.3023. 지금 이해돼요? 그럼 여기는 뭐 계산이 안 되고요. 더 이상.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5니까 2.5인가요? 이게 0.3023. 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에서 2분의 k-30부터 2.5까지의 넓이를 찾으면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평균 항상 0이고요. 우리가 2.5. 그 다음에 2분의 k-3. 어디쯤 있는지 몰라요? 마이너스 30. 그러니까 이 정도의 넓이를 찾았을 때 이 넓이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해돼요? 그럼 봅시다. 거기 표가 나와 있는데 지금 표에 보면은 0부터 2.5까지의 넓이가 뭐라고 나와 있어? 여기 0부터 2.5까지 요만큼의 넓이는 지금 0.4938이라고 했네요. 그치? 이해돼? 그러면 근데 우리 파란색은 0.4938에서 여기를 빼서 나오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이 지금 선생님 빗금친 이 영역은 0.4938에서 0.3023을 빼보면 알겠죠? 그럼 얘네 둘이 빼주시면 0.1915인가요? 맞아요? 근데 거기 표에서 0.1915 보여? 0.1915라는 애는 0부터 0.5까지의 넓이를 말해요. 그럼 그 소리가 여기 넓이를 말하는 건데 0부터 0.5까지? 그러니까 얘가 뭐랑 같아야 되는 거야? 2분의 1이랑 같아야겠구나 라는 걸 찾는 거죠. 이해되지? 그래서 K값이 31이다. 이해됐어요? 여기 표준화 시켜서 너네가 뭐 확률을 찾을 때도 있지만 변수 X값을 찾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X값에 해당하는 값. 이해됐어요? 자, 그 옆에 이제 넘겨서 필수예제 5번을 보시면 어느 회사의 입사 시험에서 전체 지원자 5,000명의 시험 점수는 평균이 345점, 표준 편차가 10점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오른쪽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구해보세요 라고 했네요. 그러면 시험 점수라는 애는 어떤 정규분포를 따르냐면 평균이 345고요. 표준 편차가 10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수는 이런 정규분포를 따라간다는 거지. 이해돼?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지금 점수가 350점 이상, 375점 이하인 지원자가 몇 %인지 찾아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찾는 거지. 확률을 찾아야 돼. 점수가 350점보다는 커야 되고 375점보다는 작아야 돼요. 이때의 확률을 찾을 겁니다. 그럼 우리 그냥 찾지는 못해. 얘를 또 표준화 시켜야 되는 거죠. 자, 얘 표준화 시키면 350에서 345를 빼고 10으로 나누면은 0.5. 여기는 375에서 345를 빼고 10으로 나누면 3.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럼 우리 표준 정규분포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딘지 찾아보시면 0.5라는 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3이라는 건 저 멀리 있거든요. 그럼 우리 이만큼의 넓이를 찾아야 되는 거야. 이해돼? 여기 넓이를 찾으려면 그냥 한 번에 찾을 수는 없어.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거냐면 0부터 3까지의 넓이에서 0부터 0.5까지의 넓이를 빼주시면 돼요. 뭔 소린지 이해돼요? 0부터 3까지 요 넓이에서 0부터 0.5까지의 이만큼의 넓이를 빼주시면 되거든요. 자, 0부터 3까지의 넓이는 지금 0.4987 0.5까지의 넓이는 0.1915 그래서 지금 빼주면 0.3072 이렇게 나오네. 이해돼? 그러니까 시험 점수가 350점보다 크거나 같고 375점보다 작거나 같은 지원자가 어떤 확률로 나오냐라고 하면 0.3072의 확률로 나온다는 거죠. 맞아요? 그럼 이거를 지금 퍼센트로 물어봤잖아. 그럼 백분율로 고쳐야 되거든? 백분율로 고치면 뭐 몇 퍼센트인지 알고 있어? 그냥 이렇게 두 칸 땡기시면 돼요. 네. 그래서 30.72%라고 쓰시면 돼. 이해됐어? 백분율이 100분의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지금 얘가 만분의 3072죠? 네, 위아래를 100으로 나누시면은 여기가 30.72여서 30.72%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냥 퍼센트 물어보면은 두 칸 땡겨서 퍼센트 붙이면 돼. 소수점을 두 칸 뒤로 땡겨서. 뭔 소린지 이해됐어, 얘들아?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냥 우리 보고 식을 세워가지고 찾으라는 거고 그 밑에 2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365점 이상인 지원자가 몇 명인지 찾으라고 했거든? 그럼 우리가 이번에는 점수가 365보다 크거나 같은 거를 찾으셔야 돼. 그럼 얘도 표준화 시키면 정규분포는 저거 계속 똑같아요. 345,10의 제곱. 그러면 365에서 345 빼서 10으로 나눠주면은 이거네. 그럼 이거에 해당하는 확률이 뭔지 찾아봅시다. 그럼 2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여기서부터 요 오른쪽 끝까지 이 넓이를 찾으라는 거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찾기로 했어요? 우리? 이 절반인 0.5에서 0부터 2까지의 확률을 빼주시면 되죠. 그래서 0.5에서 0부터 2까지의 확률인 0.4772를 빼주시면 돼. 그러면 0.028 이해됐어? 그래서 점수가 365점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0.0228이거든요. 근데 우리 몇 명이냐고 물어봤잖아. 지금 전체 지원자가 몇천 명이었어요? 5천 명이죠? 그럼 그 5천 명과 이 확률을 곱해주시면 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사람의 수는 0.028에다가 5천을 곱해서 몇 명이야 이게? 228에다가 5를 곱하면 114명? 네. 이해되죠? 그래서 너네가 찾으라는 거에 맞춰서 답을 써야 돼. 확률 쓰라고 하면 이렇게 확률 구한 걸 답으로 쓰면 되는데 뭐 퍼센트로 나타내달라, 몇 명인지 구해라 하면은 거기서 더 계산을 해서 맞는 답을 쓰셔야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문제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6번 볼게. 내가 지금 다들 이해하고 보고 있는 거 맞지?
자, 6번을 보면 입학 정원이 484명인 어느 대학 입학 시험에 응시한 지원자가 2,000명의 시험 점수는 지원자 2,000명의 시험 점수는 평균이 350점, 표준 편차가 70점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렇구나. 그러면 점수에 대한 정규분포가 지금 350점, 표준 편차가 70. 이렇다는 거지? 그때 이 대학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구하세요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항상 뭐 시험을 치면 뭐 1등급 커트라인, 뭐 2등급 커트라인 뭐 이런 게 있잖아. 그쵸? 90점 이상이면 1등급. 약간. 그다음 뭐 86점 이상이면 2등급. 하면 이제 90점 받은 애가 이제 1등급 문 닫은 거지. 뭔 소리인지 이해돼? 86점 이상이 2등급 이러면 86점 받은 애가 2등급 문 닫은 거죠. 맞아요? 이런 것처럼 지금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찾으라는 거거든. 그럼 우리가 그 최저 점수가 뭔지 몰라. 그래서 최저 점수를 그냥 미지수 K라고 둘게요. 그러면 우리가 최저 점수보다 크거나 같으면 우리가 받은 점수가 최저 점수보다 크거나 같으면 우리는 합격한 거죠. 맞아요? 그럼 우리는 합격한 거야. 근데 지금 보면 2,000명이 시험 쳤거든? 근데 뽑는 사람은 484명이야. 그럼 합격률이 2,000분의 484라는 거 이해돼요? 뭔 소리인지 이해돼? 2,000명 중에 484명만 우리가 합격시킬 거니까. 그래서 얘를 1000분의니까 얘가 0.242 이렇게 되나요? 소수로 나타냈어. 우리가 소수로 여기는 계산을 많이 하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최저 점수보다 우리가 크거나 같은 점수를 받으면 이 확률로 합격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럼 얘를 이제 표준화 시켜주시면 여기는 K-350을 70으로 나누셔야 되고요. 이 값이 0.242가 나오더라. 그때 우리는 지금 K값 찾는 거니까 정규분포 그려보시면 70분의 K-350이라는 건 정확히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0보다 큰 쪽이 있을 거야. 왜냐면 0보다 작은 쪽에 있으면 얘들아 이 값이 0.5보다 커요. 그쵸? 여기 있으면 이 절반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0.5보다 커야 되거든. 작은 걸 보니 여기 더 오른쪽에 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니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만큼의 넓이가 0.242 나왔다는 거지. 그러면 그 반대편 0에서부터 이만큼은 넓이가 얼마야? 0.258인가요? 그쵸? 근데 너네 거기 표 봐봐. 0.258이라는 확률 있지? 그게 0부터 어디까지의 확률이야? 0.7까지의 확률이야.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야? 0.7이 돼야 된다는 소리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K값을 찾으려면 요거를 계산해 주시면 돼요. 얘가 0.7이다. 그러면 350에다가 49 더하면 되나? 399. 네, 399점 받은 친구가 제일 낮은 점수로 입학한 친구네요. 이해되죠? 네, 요런 느낌의 문제가 정규분포 문제인데 얘가 어렵지 않지? 시키는 대로 정규분포식 써놓고 표준화 잘 시켜서 찾으라는 거 찾으면 돼. 알겠죠? 자, 이제 넘겨볼게요. 이제 정규분포에서 이제 마지막 단원 하나 남았는데 여기 설명하고 뒤에 선생님이 실력 문제 4개인가 있는 거 풀고 너네 풀 시간 줄게. 알겠지?
자, 우리 앞에서 이항분포 기억나요? 독립시행을 여러 번 해가지고 어떤 사건이 나오는 횟수를 변수 x라고 했을 때 그 변수 x가 따라가는 게 이항분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항분포를 이 시행 횟수,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나올 확률 이렇게 적었어요. 기억나지? 이게 이항분포였어, 얘들아. 근데 이 이항분포는 특이한 성질이 하나가 있는데 시행 횟수가 충분히 많아지면 이항분포의 형태가 정규분포를 따라가요. 어떻게 된다고요? 시행 횟수가 충분히 많아지면 얘는 정규분포를 닮았어요. 얘랑 똑같아집니다, 거의. 근데 우리 정규분포 쓸 때는 여기 평균 쓰는 거고 여기다가 표준편차 제곱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 시행 횟수가 많으면 얘를 보고 평균과 표준편차를 찾아서 여기다 쓰시면 돼요. 여기서 우리 평균 찾을 때 n이랑 p랑 곱했었죠. 기억나? 여기 np 평균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분사는 npq였죠. 기억납니까? 네, 그래서 표준편차는 루트 npq인데 이렇게 제곱으로 써주시면 되겠지. 이해돼? 네, 너네가 그냥 이항분포 나온다고 그냥 무작정 이렇게 쓰라는 게 아니야, 얘들아. 언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시행횟수가 충분히 클 때. 알겠죠? 그러면 어떤 애들은 헷갈릴 거야. 이게 시행횟수가 충분히 큰 거예요? 몇 번 정도를 해야지 시행횟수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 그러면 이게 정해져 있긴 하거든. NP나 NQ 있죠? 이 값들이 왜 5보다 크거나 같으면 n값이 충분히 크다라고 판단하기로 그냥 수학자들이 약속을 해놨어. 근데 너네가 푸는 문제들은 이거를 굳이 확인 안 하고도 그냥 풀어도 돼. 충분히 크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그냥 푸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거 충분히 큰 거 맞아? 이렇게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야. 이해됐지? 네. 그래서 거기 개념 플러스 보면 여기 그래프 나와 있잖아, 여기. 보여? 그러니까 지금 n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파란색 그래프보다 빨간색 그래프가 그 우리 아까 앞에서 그렸던 정규분포 동 모양이랑 닮았죠?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항분포의 그래프는 이게 점으로 찍히거든, 얘들아? 이산이니까. 근데 그게 시행 횟수가 작으면 되게 왜곡되어서 이렇게 점이 찍혀. 근데 시행 횟수가 많으면 이렇게 예쁘게 정규분포 모양처럼 찍힌다는 소리야.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무방하다. 알겠죠? 뭔 소린지 이해돼요? 그래서 필수예제 7번 한번 볼게요. 자, 한 개의 동전을 64번 던질 때 앞면이 30번 이상, 34번 이하로 나올 확률을 찾으세요 라고 했어요. 지금 동전을 던지는 거 독립시행이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지금 확률 변수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앞면이 나오는 거는 이항분포를 따를 건데 우리 시행을 64번 하고요.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에요. 맞아요? 근데 지금 시행 횟수가 많잖아, 얘들아. 그러면 우리가 얘가 무슨 분포로 생각하고 풀어도 된다는 거야? 정규 분포로 바꿔서 풀어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너네가 이 이항분포를 보시고 정규 분포에 들어갈 평균과 표준 편차를 찾아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평균이 얼마예요? 64랑 2분의 1이랑 곱해서 32죠? 맞아?
그 다음에 얘들아, 분산 찾으라고 하면 Q도 똑같이 2분의 1이잖아. 그치? 그래서 64랑 2분의 1이랑 2분의 1이랑 곱하면 16이네요. 분산이 16이니까 표준 편차는 4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너네가 시행의 수가 많을 때는 정규분포를 이렇게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꿔서 푸시면 돼요. 자, 근데 우리한테 물어본 건 지금 뭐냐면, 그래서 앞면이 30번 이상, 그 다음에 34번 이하로 나올 확률, 요걸 찾으라는 거야, 얘들아. 그럼 이제 우리 이거 정규분포를 세웠으니까 또 표준화를 시켜서 찾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이제 표준화 시켜봅시다. 네, 표준화를 시켜주면 30에서 32를 빼면은 마이너스 2죠. 그거를 4로 나누면 마이너스 0.5. 34에서 32를 빼면 2인데 그걸 4로 나누면 또 0.5. 그러니까 우리 마이너스 0.5부터 0.5까지 둘러싸인 넓이가 얼마인지 찾으면 되거든. 그래서 정규분포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고요. 마이너스 0.5에서 그다음에 0.5까지 이만큼의 넓이를 찾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0에 대해서 대칭인 거잖아, 얘들아. 그치? 0부터 0.5까지의 넓이를 몇 배 하면 돼? 9배 하면 되는 거 맞아? 네, 그래서 얘는 어떻게 찾으면 돼요? 2 곱하기 거기 표 보면은 0부터 0.5까지의 확률이 1915죠? 네. 네, 요거를 계산해주면 되겠네. 이해되니, 얘들아? 응.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럼 언제 정규분포로 바꿔서 풀어요 하면은 뭔가 써져 있는 건 이항분포야. 몇 번 시행을 하고 독립 시행을 하는데 몇 번 막 시행을 하고 그때 뭐 확률을 알려주고 이래.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은 식을 이항분포를 세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문제에서 표준 정규분포 표를 이용해서 답을 찾으래. 그러면 우리가 바꾸시면 돼요. 이항분포를 글을 읽고 써가지고 정규분포로 바꿔서 푸시면 돼요. 알겠죠? 그냥 모든 이항분포를 다 바꾸고 있으면 안 돼. 이항분포 안에서만 그냥 풀리면 그냥 거기서 끝내면 되는데 이항분포를 세워놨는데 우리 보고 표준 정규분포 가지고 답을 찾으래. 그러면은 바꾸는 거야, 그때. 알겠지? 그냥 맨날 바꾸는 거 아니야. 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얘들아? 여기까지가 정규분포 끝이야. 할만하지, 통계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맨날 하고 있는 게, 그 분포 보고 확률 찾기 하고 있으니까, 계산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은 거는, 다음 주에 할 거는 모평균, 표본평균, 요쪽이랑, 그 다음에 모평균을 추정하는 거. 여기 파트가 남았거든요. 근데 거기 파트는 되게 짧아서, 네, 다음 주에 그냥 천천히 이렇게 나가면은 끝날 것 같아요. 2월 안에. 자, 얘들아. 118쪽 와볼래요? 연습 문제 실력 여기 와보세요. 118쪽. 여기 5문제 있는 거 내가 먼저 풀게. 잘 봐, 얘들아.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연습 문제 푼다고 니네 다시 복습 안 하면은 너네가 공부한 게 아니야. 네, 지금 118쪽에 실력 15번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15번을 보면은 0부터 3까지 모든 실수값을 갖는 연속 확률 변수 x가 있는데 지금 확률이 x부터 3까지의 확률이 이렇게 계산된다고 하네요. 그랬을 때 우리한테 0부터 a까지의 확률을 구하세요라고 했어. 그럼 얘들아, 우리가
전체 확률을 구하면 항상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1이 나와야 되는 거지. 맞아? 지금 x의 범위가 0부터 3까지잖아. 그럼 우리 0부터 3까지의 확률을 구하면 1이 나와야 되는 거 이해돼?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x에다 뭘 넣어볼까? 0을 넣어보지 않겠어? 자, 여기다 0을 넣어볼게요. 그러면 0부터 0부터 3까지의 확률은 여기다 0 넣으면 3a죠. 맞아요? 근데 이게 뭐여야 된다고요? 1이어야 된다고. 그래서 a가 뭐인 걸 알아요? 3분의 1인 거 알 수 있죠? 이해됐어? 근데 문제에서 지금 0부터 a까지 확률 찾으려 했잖아. 지금 문제에서 찾으라는 건 근데 이제 a까지니까 3분의 1까지 이 넓이 찾으라는 거거든. 그럼 이 넓이를 찾으려고 우리가 또 여기다가 막 대입을 해서 찾으셔야 되는데 얘를 어떻게 찾을지 혹시 알겠는 친구 있어? 지금 x의 범위가 0부터 3까지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랬을 때 0부터 3까지 다 하면 뭐 이렇게 3까지 다 하면 이 전체 넓이는 1이야. 그치? 근데 그 1 중에서 우리가 일부분 궁금한데 그 일부분이 뭐냐면 0부터 3분의 1까지만. 이만큼만 알고 싶은 거예요. 그쵸? 맞아요? 그럼 이 전체 1에서 이 필요 없는 거를 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3분의 1부터 해가지고 3까지 이만큼을 빼면은 우리가 찾고 싶은 애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쓰겠다는 게 뭐냐면 1에서 뺄 거야. 3분의 1부터 3까지의 확률을 뺄 거야. 알겠지? 근데 3분의 1부터 3까지의 확률은 이 x자리에다 뭘 넣으면 알 수 있어요? 3분의 1을 넣으면 알 수 있는 거지. 맞아요? 네, 그래서 얘 계산해주면 1 빼기 여기 3분의 1 넣어주면은 a가 3분의 1이었고 3 빼기 3분의 1 이거네. 네, 이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 빼기 얘가 3분의 8이니까 9분의 8. 네, 답이 9분의 1이더라. 이해됩니까?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 나오고 뭐 그거에 맞는 애들이 나오면은 너네가 찾으면 돼. 알겠지? 이해됐어? 이거 확률 밀도 함수라고 생각해서 이거 넓이 찾으시면 안 돼요. 알겠죠? 이거는 그냥 따로 그냥 이때 확률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따로 뭐 하나 식을 알려준 거니까 여기다 대입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확률을 찾으면 되는 거야. 넓이 찾으면 안 된다. 그냥 우리 앞에 확률 밀도 함수 배웠던 것처럼. 네. 아, 네, 가야 돼요. 네. 네. 남은 친구들은 네, 계속 이어서 봅시다. 16번. 지금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할 때 지금 평균이랑 시그마의 합을 물어봤네요. 그쵸? 그러면 우리 이 상태에서는 구하기가 사실 어려운 거잖아. 평균이 뭔지도 몰라요. 3보다 작거나 같은 거랑 3보다? 네, 3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랑 3부터 80까지 확률이랑
똑같다는 거네? 0.3으로? 그치? 그렇구나. 네. 우리 이 상태에서 볼 수는 없으니까 또 선생님이 얘를 무슨화 시킬까요? 표준화 시키겠죠? 네, 표준화 시켜볼게. 표준화 시키면 뭔지 모르니까 그냥 미지수로 써야 될 것 같아. 이거나 이거나 다 0.3이라는 거네. 맞아? 한번 볼까요? 얘네가 어디쯤 있어야 되는지 한번 볼까? 그냥 이거 그냥 찾아도 사실 됐으려나? 네, 뭐 표준화 시켜서 어차피 봐야 될 것 같으니까. 자, 지금 이런 정규분포가 있는데 평균은 여기 있겠죠? 그러면 어떤 값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3이라는 건 이거 시그마 분의 3-m이 어디쯤 위치하고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겠어? 그러니까 어떤 값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지금 0.3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 있어야 되지 않겠어? 이런 데 시그마 분의 3-m이 있어야지 뭐 이 정도의 넓이가 0.3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이런 데 있으면 이거는 확률이 0.5보다 커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지금 파란색 부분이 0.3이면 여기 빨간색 부분은 얼마야? 0.2인 거죠? 0.5에서 0.3 빼서. 맞아? 근데 거기 단 해가지고 뭐 있을 거야. 확률이 0.2가 나올 때가 이거라고 하거든요? 뭐라고? 0.52? 이만큼의 확률이 0.2래요. 뭔 소리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0부터 0.52까지 확률을 찾으면 0.2라는 건데 그럼 그 소리는 0부터 마이너스 0.2까지 마이너스 0.52까지도 0.2겠죠. 그러니까 얘는 음수 쪽에 있으니까 얘는 0.52가 아니라 마이너스 0.52가 돼야 되는 거야. 뭔 소리인지 이해돼? 이해돼? 네. 이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직 요거 하나만 봤어요? 자, 얘를 볼게요. 얘는 아까 여기서부터 시그마 부분의 80-m까지의 넓이를 찾으면 0.3이라는 거지.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 0까지가 0.2였잖아. 그러면 조금 더 가야겠네? 맞아요? 조금 더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만큼에 얼만큼 더 가야 돼? 넓이가 뭐가 되도록 더 가야 돼? 0.1 될 만큼 더 가야 되는 거 맞아요? 그래야지 여기랑 더해서 0.3이 되는 거잖아. 무슨 소리인지 이해돼요? 네. 지금 여기에 써져 있는 이 x값이 시그마 분의 80-m이다. 자, 근데 아까 또 여기 또 단 보면은 0부터 0.25까지의 확률을 찾아야지 0.1이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었다는 거야? 0.25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럼 식 두 개 나오니까 이거를 연립해서 m값과 시그마 값 찾으시면 돼요. 이거 계산할 수 있지? 네. 그럼 나 계산 끝까지 안 한다. 해서 이거는 답 내세요, 스스로. 너네 분수가 싫으면 양변에다 100 곱하고 해. 그냥 막 하다가 계산 실수하지 말고 100 곱해서 하는 게 더 편할 거야. 이해되셨죠? 네. 7번 볼게요. 자, 어느 회사 직원들의 어느 날의 출근 시간은 평균이 66.4분, 표준 편차가 15분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근데 출근 시간이 73분 이상인 직원들 중에
40%, 73분 미만인 직원들 중에 20%가 지하철을 이용했고요. 나머지는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했다. 이날 출근한 회사 직원들 중에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지하철을 이용했을 확률은? 하고 물어봤네. 그렇구나. 그러면 출근 시간의 평균이니까 출근 시간을 변수라고 하면 이 출근 시간은 어떤 정규 분포를 따르냐면 66.4, 15의 제곱 이라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죠. 근데 우리 출근 시간이 73분 이상, 그 다음에 73분 미만인 사람들 중에 여기서 40%가 지하철 이용하고 여기서 20%가 지하철을 이용한다는 거죠. 맞아요? 그때 확률을 물어봤으니까 이때 확률에서 100분의 40 곱해주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 이때 확률에서 100분의 20 곱해주면 되는 거죠. 네, 그 두 확률을 더해주시면 될 겁니다.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73분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돼? 표준화 해야 되지. 여기에 표준화 시켜주면 소수 나오네. 이건데 이거 계산하면 뭐예요? 6.6? 맞나요? 네, 6.6분의 15잖아. 그러면 이렇게 쓰고 3으로 나누면은 22. 0.44? 100분의 44니까. 그쵸? 네,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그럼 우리가 정규분포에서 0.44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찾아야 돼. 근데 거기 표 없으니까 지금 나오는 게 단해서 0부터 0.44까지의 확률이 뭐래요? 0.17이랬지. 그럼 이 값이 0.17인 거야, 얘들아? 그건 아니죠. 이렇게 있을 때 여기 0부터 0.44까지가 여기가 0.17이라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건 요 반대편이에요, 반대편. 그쵸? 그래서 0.5에서 0.17을 뺀 0.33? 이게 확률이 되는 거죠. 지금 이해되고 있어? 그러면 우리 이제 이만큼이 0.33만큼이 지금 출근 시간이 지금 73분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이죠. 맞아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지하철 탄 애들만 생각하고 싶으니까 여기 0.33에서 얼만큼 곱해주면 되는 거야? 0.4를 곱해주면 되는 거 맞아요? 100분의 40을 곱하든 똑같은 거죠? 0.4를 곱하든 40%만 지하철을 타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계산을 해주시면 뭐가 된 거야? 0.132. 그러니까 요 중에서 지하철 타는 사람들의 확률을 구하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됐어? 그럼 이거는 73분보다 크거나 같을 때고 73분 미만인 애들. 이때 확률 찾으라고 하면 얘들아 이것도 너네가 뭐 정규 표준화 시켜가지고 찾으면 되는데 얘랑 반대잖아 얘들아. 그럼 그냥 얘 확률을 0.33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1에서 그냥 이거 빼면 되죠. 맞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뭐라고 하면 돼? 0.67이라고 하면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럼 여기 중에서는 우리가 20%만 지하철 탄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0.2를 곱해서
지하철 탈 확률을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는 0.134.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0.266. 그치? 이해돼, 얘들아? 할 수 있겠죠? 응. 글이 길어서 그렇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알겠지? 시키는 대로 구해봐야지 우리가 원하는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얘들아, 이제 두 문제밖에 안 남았어. 힘내. 일요일이라 그런가 애들이 더 피곤해 보이는데. 자, 18번.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휴대폰 케이스의 무게는 평균이 30,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근데 무게가 40g 이상인 휴대폰 케이스는 불량품으로 판단할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휴대폰 케이스를 2,500개 생산했을 때 불량품이 57개 이상일 확률은? 하고 물어봤거든. 그러면 지금 핸드폰 케이스의 무게에 대한 정규 분포인 거죠. 그치? 그럼 얘가 불량품일 확률을 찾으라고 하면 얘네 무게가 40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40 이상인 휴대폰 케이스를 불량품으로 판단한다고 했으니까. 그쵸? 근데 이랬을 때 우리가 2,500개 생산했을 때 불량품이 57개 이상일 확률을 찾으라고 했거든. 그럼 일단 불량품일 확률부터 찾아볼게요. 그럼 이걸 계산해야 되니까 우리 표준화 시켜야겠죠? 그래서 40에서 30 빼서 5로 나누면은 2네. 그러면은 이거 찾으라고 뭐 줬을 텐데. 0부터 2까지 확률이 0.48이지. 그럼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그냥 이제 선생님 0.0이라고 해도 이제 이해돼? 50에서 0부터 2까지의 확률을 빼야지 2보다 큰 것만 남으니까요. 그쵸? 이게 잘 안 되면 계속 정규분포 그려서 해보세요. 지금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0.0이라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휴대폰을 몇 개 생산한다고? 2,500개 생산한다고. 그때 불량품이 나오는 개수를 확률 변수 y라고 할게요. 알겠죠? 이거는 이 x는 휴대폰 케이스 무게야. 무게, 연속 확률 변수. 근데 이번에 선생님이 정의할 y는 불량품이 나오는 개수예요, 개수. 그러면 이 y는 무슨 분포를 따를까? 2,500개를 생산해. 이항 분포를 따르는 거야, 이항 분포. 몇 번 하는 거야? 2,500번 하는 거지. 생산을. 근데 그때마다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100분의 2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 y는 불량품의 개수입니다. 이해되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불량품이 몇 개 이상이어야 된대요? 불량품의 개수가 57개 이상이어야 된다 했지.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때 확률을 찾아야 되는데 니네가 이거를 찾으려면 그냥 이항분포에서는 57일 때, 58일 때, 59일 때 해가지고 2,500까지 가야 되거든? 그걸 하란 소리는 아니겠지. 맞아? 지금 시행의 수가 어때 얘들아? 2,500번이 나오고 있어. 많잖아. 그럼 우리가 이거를 뭘로 바꿀 수 있는 거야? 이항분포를 무슨 분포로 바꿀 수 있는 거야? 정규분포로 바꿀 수 있는 거지. 시행의 수가 많으니까 얘들아. 그러면 요 이항분포에서 보시면 평균이 얼마예요? 50인가요? 2,500이랑 100분의 1 곱하면 50인가요? 맞아요? 그 다음에 그럼 분사는요? 여기가 98이네. 2,500이랑 100분의 2랑 100분의 98 다 곱해야 되는 거지. 맞아? 해야 돼.
응? 이걸 해야 된다고? 하지만 해야 돼. 그럼 아마 49가 나올 거예요. 그쵸? 49가 7의 제곱이니까 표준편차가 7인 거지? 네. 그렇게 이렇게 바꿔놓고 나서 이제 이거를 찾을 수 있는 거야, 얘들아. 이제 또 y를 표준화 시켜줘야겠죠? 표준화 시켜주시면 z는 크거나 같다. 뭐보다? 57에서 50을 빼고 7로 나누면은 1이네요. 네. 이 확률을 찾으라는 거야, 얘들아. 이거 찾으라고 또 아마 줬을 거야. 0부터 1까지 확률이 지금 0.34죠. 그럼 1보다 클 확률은 0.17? 0.416인가요? 네. 이해됐어? 그래서 너네 이항분포랑 정규분포는 시행 횟수가 많으면 이거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정규분포를 보고 이항분포를 세울 때도 있고요. 이항분포의 시행 횟수가 많으면은 얘를 정규분포로 바꿔서 그때 확률을 찾을 수도 있고요. 왔다 갔다를 잘 해야 되는데 많이 풀어보셔야 될 거야.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19번. 자, 19번을 보시면 흰 바둑돌 5개랑 검은 바둑돌 20개가 있는데 한 개의 바둑돌을 꺼낼 때 흰색 바둑돌을 꺼내면 10점을 얻고요. 검은색 바둑돌이 나오면 2점을 잃는 게임이 있다. 이거를 1600회 했을 때 점수가 1024점 이하일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했네. 그러면 지금 1600회 했다, 뭐 이런 게 뭐 시행을 했다 하는데 뭐 많아. 이러면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분포가 무슨 분포야? 이항분포죠. 맞아요? 그럼 이항분포를 세울 때는 우리가 변수를 좀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번에는 검은색 돌이 나올지 흰색 돌이 나올지가 관건인 거잖아. 그래서 흰색 바둑돌이 나올 확률, 흰색 바둑돌이 나오는 개수를 흰색 바둑돌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할게요. 알겠죠? 그러면 얘는 무슨 이항분포를 따라가냐면 1600회 하고요. 흰색 바둑돌이 나올 확률이 얼마야? 총 25개 있죠. 바둑돌. 근데 그 중에서 흰색 바둑돌이 5개니까 25분의 5의 확률로 나오는 거 맞아요? 흰 바둑돌은? 그래서 흰색 바둑돌이 나올 횟수는 이렇게 생긴 이항분포를 따라간다라고 우리가 세울 수 있겠지. 이해됐어? 그러면 얘는 지금 시행 횟수가 많으니까 우리가 정규분포로 바꿀 수 있어요. 얘 정규분포로 바꿔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곱해주면은 320인가요? 거기다가 MPQ 해서 분산을 구해주면은 그냥 해야겠네? 5로 나누면은 64고 256이니까 여기 16의 제곱이네요. 네,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아마 여기가 항상 이렇게 예쁘게 나올 거야, 얘들아. 보통. 그럼 흰색 바둑돌이 나오는 횟수에 대한 이런 정규분포는 지금 이거를 따라간다는 거죠. 맞아요? 네, 지금 우리가 근데 찾고 싶은 거는 점수가 1024점 이하일 확률을 찾으라고 했거든. 근데 지금 여기는 흰색 바둑돌이 나오는 거에 대한 애들만 있어. 점수에 대한 건 아직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점수에 대한 변수를 하나 다른 거 x 말고 y를 하나 설정을 할게요. 그럼 이 점수는 어떻게 계산되는 거냐면 얘들아, 우리가 흰색 돌이 나오면은 그때마다 10점씩 얻고 흰색 돌이 안 나오면은
2점씩 읽는 거죠. 맞아요? 지금 흰색 돌이 나오는 횟수가 x잖아. 그러면 너네가 몇 점을 얻는 거야? 10 x점 얻는 거 맞아? 그쵸? 이만큼 나왔어요. x번 나왔으니까 우리는 10x점은 얻었을 거예요. 근데 그럼 흰색 돌이 안 나오는 횟수는 어떻게 찾아? 총 몇 번 중에서? 1600번 중에서 흰색 돌이 나오는 횟수를 빼면 나머지는 검은색 바둑돌이 나온 횟수겠죠? 맞아요? 이때는 몇 점씩 읽는다고요? 2점씩 읽는다고요. 이게 점수야, 점수. 그래서 얘는 전개를 싹 다 해주면 12x 빼기 3200. 이게 되는 거네? 이해돼?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찾으시면 되는데, y에 대한 뭐 이항분포랑 정규분포도 우리가 세울 수 있을 것 같거든?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계산하는 게 복잡할 것 같아. 아니 뭐 해도 돼? 해도 되는데 그냥 그럼 이 상태로 볼게요. 지금 점수가 얘잖아요. 그쵸? 맞아요? 이게 점수에 대한 변수거든요. 그쵸? 지금 얘가 뭐 이하일 때? 1024 이하일 때 확률을 찾으세요 라고 한 거지. 맞아? 그럼 요거를 풀면 돼, 우리는. 그러면 이제 너네가 알다시피 이렇게 막 넘기고 12로 나누고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지? 4224에서 12로 나눠야 되니까 36, 62, 5, 2, 350인가? 모르겠어. 네, 이렇게 바뀌네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아까 이거 x에 대한 정규분포 세워놨잖아. 요거 가지고 또 표준화 시켜서 확률 찾으시면 돼요. 뭔 소린지 이해돼요? 그래서 표준화 시키면 352에서 320을 빼면은 32죠. 그걸 16으로 나누는 거니까 2네요. 이해돼요? 그럼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어떻게 찾아, 얘들아?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여기 전체를 다 구해야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럼 이 절반 0.5에다가 0부터 2까지의 확률을 더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얘는 0.5 더하기 0부터 2까지의 확률이 지금 표를 보면은 0.477이. 그래서 0.977이다. 이해됐니, 얘들아? 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상태에서 이거를 만약 안 구했다 하셔도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y가 얘잖아. 맞아? 그럼 이거 보고 우리가 EY, VY 찾을 수 있지. 맞아? EY는 어떻게 되는 거야? EY가 이거니까 이건 거죠? 맞아요? 그다음 VY는요. 144 VX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Y에 대한 이항분포도 너네가 세울 수 있을 거야. 1600번 중에서 이제 이항분포는 이렇게 세우자. 이걸 가지고 그냥 바로 정규분포를 세울 수 있을 거야. 알겠지? 뭐 이렇게 해서 이거 가지고 y가 1024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찾아도 똑같이 나옵니다. 알겠죠? 네. 어떻게 하든 똑같이 나오는데 계산 편하려면 그냥 이렇게 푸는 게 계산은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번 개념편은 오늘 여기까지 해줬으니까
118쪽까지 다 풀어오시면 되고요. 다음 주 토요일까지. 지금 남은 시간 동안은 여기 오늘 예제 풀고 가세요. 네네. 응. 다녀와.